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다방라디오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씁쓸하면서도 뭐랄까 여러분들한테도 꼭 필요한 얘기일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봅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자면 평생 친구한테 사기당할 뻔했던 이야기입니다. 평생 친구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아이고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로 5학년 9반이 된 이 저한테는 평생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박서방이라는 친구인데 이름은 굳이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박서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박서방과는 참 많은 세월을 함께 보냈어요. 학창 시절에는 늘 붙어 다니고 젊어서는 같이 술도 마시고 결혼해서는 서로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고 진짜 형제보다 더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서방은 성격이 참 좋았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죠. 박서방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박서방이 많이 도와줬어요.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좋은 거래처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박서방에 대한 신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 되었을까요? 박서방이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박서방이 하는 말이 형수님 건강이 안 좋다면서 요즘 의료비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병원비만 해도 몇십만 원씩 나가니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박서방이 말하기를 자기가 좋은 투자처를 하나 알게 됐다면서 나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어떤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투자처인데 한 달에 20% 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1,2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좋은 게 어디 있냐면서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수익률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벌써 6개월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자기 통장 잔고까지 보여주면서 이게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병원비도 부담이고 손자 교육비도 도와줘야 하고 우리 같은 나이에는 수입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금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런데 40년지기 친구가 이미 검증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점점 믿음이 갔어요. 박서방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나 같은 친구가 나를 속이겠냐면서 40년 우정이 뭔데? 자기가 먼저 해보고 괜찮으니까 권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일단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보라면서 300만 원 정도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300만 원이라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나이에는 결코 작은 돈도 아니죠. 하지만 한 달에 60만 원 수익이면 아내 병원비 한 달치는 충분히 나오겠더라고요. 고민 끝에 박서방한테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냐고. 주식이야? 부동산이야? 박서방이 설명하기를 그게 좀 복잡하다면서 해외 가상화폐 관련된 건데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매매를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워도 돈만 넣으면 된다면서요. 가상화폐. 솔직히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인 절차를 물어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돈은 어디로 보내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박서방이 하는 말이 그게 직접 투자회사 계좌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 계좌로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아서 한꺼번에 투자하는 시스템이라면서 그래야 수수료도 절약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자라는 게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게 맞나? 그럼 계약서 같은 건 없냐고 물어봤더니 박서방이 말하기를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소액으로 시작해보고 수익 보면 그때 정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점점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해 봤습니다. 여보, 박서방이 좋은 투자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아내가 듣더니 고개를 저으며 하는 말이, 당신 박서방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욱 그렇다면서요. 아내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박서방한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투자회사 이름이 뭐냐고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겠다고 했더니 박서방이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그게 해외회사라서 한국어 사이트는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내가 봐도 모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박서방이 말하기를 친구 소개로 알게 됐고 그 친구가 다 알아서 해줘서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대답이 계속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막내 아들한테 전화해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들이 며칠 후에 전화를 했는데 하는 말이, 아빠, 그거 사기라는 거예요. 한 달에 20% 수익 보장한다는 건 100% 사기라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요즘 중장년층을 노린 이런 투자 사기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인을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다음 날 박서방을 만나서 아들한테 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박서방아, 내 아들이 그러는데 이런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라고 말했더니 박서방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하는 말이, 네 아들이 뭘 한다고 그러냐면서 젊은 애들은 겁만 많아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정말로 6개월 동안 수익을 봤다는 거야? 진짜로? 라고 물어봤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아직 투자금을 회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곧 대박이 날 거라고 하더라고. 라면서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박서방도 이미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속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아니면 정말로 믿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려고 한 거죠. 박서방, 너도 당한 거야. 얼른 신고해야 해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박서방은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면서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박서방과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박서방이 퇴직금과 적금까지 모두 털어서 투자했다가 전부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인들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권했다가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틀어졌다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4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나버린 게.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문제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 40년 지기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더라고요. 둘째, 너무 좋은 조건의 투자는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 99% 사기예요. 셋째, 투자 결정을 혼자 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 특히 우리 나이에는 젊은 세대의 조언을 들어야 해요.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사기 수법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사실 이런 일이 저만 당할 뻔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한 분은 교회에서 알게 된 분한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서 유사한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오랜 직장 동료가 퇴직 후 노후 대비라면서 비슷한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뢰관계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투자하자고 하면 당연히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권하면 방심하게 되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 때는 정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다는 심리를 악용당하기 쉬워요. 친구가 권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럼 이런 사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의 눈초리를 잃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투자 제안을 받으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왜 나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주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즉석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결정해야 한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로 재촉하면 더욱 의심스러운 거예요. 최소 일주일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가족과 상의하세요. 특히 젊은 세대 가족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그들이 더 빠르고 정확해요. 네 번째, 정식 계약서와 회사 정보를 요구하세요. 나중에 다음에 이런 말로 미루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당한 투자라면 계약서와 회사 정보 정도는 바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해요. 다섯 번째,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투자는 반드시 정식 투자회사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야 해요.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는 순간 100% 사기예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서방도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본인도 피해자였으니까. 하지만 자기가 당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리고 혹시라도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인 거겠죠. 어떻게 보면 박서방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고 인간관계까지 다 잃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죠. 특히 40년 우정을 이용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하지만 그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게 무조건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혹시 무언가에 현혹되어 있지는 않은지도 알아챌 수 있어야 해요. 박서방의 평소 성격과 행동을 생각해 보면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들이 있었을 거예요. 말이 애매해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고, 그런 변화를 놓친 제 자신도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행히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40년 지기 친구를 잃었습니다. 박서방은 지금도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끔 연락해 볼까 생각도 하지만 아직은 마음의 정리가 안 되네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는 이런 사기에 더 취약할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의 투자 제안을 받으면 그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제안이라도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우리가 평생 모은 소중한 돈 함부로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 때문에 소중한 인간관계를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피해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조심하세요.